60세가 넘으면 자연스레 체력이 줄고 숨이 차오르는 건 당연하다고들 합니다.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는 자주 깨서 시계를 보게 되죠. 아,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그렇게 쉽게 넘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전엔 한밤중에도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금방 잠들었는데 요즘은 깼다 하면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나요? 왜 예전엔 별것 아닌 일에도 웃고 설렜는데 요즘은 마음도 몸도 무겁기만 한 걸까요? 서울에 사는 67세 김민수 씨도 처음엔 이런 변화를 그저 노화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밤에 자꾸 깨고 낮에는 머리가 멍한 게 일상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손을 잡았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변했나 스스로도 낯설었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작은 교훈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그냥 나이 들어서라고 무심히 넘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 신호는 우리 몸속 어디선가 조용히 진행되는 더 큰 변화를 알려주는 메시지일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 변화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 혈액과 순환이 60세 이후 이렇게 달라지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60세를 지나면서 우리 혈액이 점점 산성화되고 몸이 무거워지는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살아가는 방식에 있습니다. 한국인의 식탁에는 고기, 삼겹살, 매운 음식, 자극적인 국물 요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퇴직 후 모임에서 술자리를 자주 가지는 것도 큰 원인이죠. 게다가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스트레스 지수가 늘 상위권을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것이 몸속에 산을 쌓이게 만듭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5세 이정호 씨는 근퇴 후 친구들과 술 약속이 많아졌는데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머리가 멍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식습관과 스트레스는 혈액을 점점 끈적하게 만들고 산소를 실어 나르는 길을 서서히 막아버립니다. 이걸 단순히 노화라고 생각하면 몸속에서는 계속해서 작은 불씨가 쌓여 언젠가는 더 큰 불길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산성화된 혈액이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그렇게 혈액이 점점 산성화되면 우리 몸은 가장 먼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 심장이 아니라 머리에서 옵니다. 먼저 머리가 맑지 않고 자꾸 멍해집니다. 어제 친구가 해준 이야기가 잘 기억나지 않고 방금 찾던 물건을 놓고 내가 이걸 왜 찾으러 왔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되죠. 서울 송파구에 사는 68세 박종수 씨도 그랬습니다. 책을 읽어도 눈으로만 읽지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점점 자신감도 없어지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죠. 사실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력이 희미해지는 건 뇌가 산소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첫 신호입니다. 그리고 뇌가 지치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잃게 됩니다. 나는 이제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작은 교훈은 자신감이 떨어지는 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내 몸과 뇌가 산소를 필요로 한다는 작은 외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산소가 부족해지면 우리 몸에서 또 어디가 먼저 무너지게 될까요? 조금 더 솔직하고 민감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솔직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뇌가 산소를 충분히 받지 못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다름 아닌 성기능입니다. 뇌는 단순히 생각만 관장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감정, 흥분, 호르몬 분비까지 모두 지휘하는 지휘자죠. 그런데 뇌가 산소가 부족해 지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성적인 반응도 느려지고 결국엔 멈추게 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6세 최현석 씨는 몇 달 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옆에만 있어도 괜히 설레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괜히 미안해지고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그냥 내가 늙어서 그래 하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성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와 혈액의 문제, 즉 순환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작은 깨달음은 우리 몸이 아직 완전히 고장이 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뇌가 먼저 지쳤기 때문에 그 아래도 자연스럽게 조용해진 것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시 뇌에 산소를 흘려보내고 머리부터 마음, 그리고 몸까지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다시 뇌에 산소를 흘려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그 열쇠는 바로 주방 한 구석에 방치된 하얀 가루, 베이킹소다에 있을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이킹소다를 싱크대나 욕실 청소할 때만 씁니다. 그걸 먹는다고? 청소하는 거 아니야 하고 의아해하죠. 하지만 의사들도 잘 말하지 않는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베이킹소다가 몸속에서 산성화된 혈액을 부드럽게 중화시켜 혈액이 다시 맑게 흐르도록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혈액이 맑아지면 그 혈액이 산소를 싣고 뇌까지 다시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일부 스포츠 생리학자들은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 근육 피로를 줄이기 위해 소량의 베이킹소다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젖산 축적을 늦추고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돕는 것이죠. 이처럼 베이킹소다는 단순한 청소제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순환의 숨은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단순한 가루가 한국의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이제 부산에 사는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이정수 씨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머리가 늘 멍했고 밤에 자주 깨서 새벽까지 뒤척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낮에는 집중도 잘 되지 않아 신문 기사 한 줄 읽는 것도 벅찼죠. 그런데 이정수 씨가 우연히 지인의 권유로 따뜻한 물 한 컵에 베이킹소다 반 티스푼을 녹여 아침 공복에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주 3, 4번만, 과하지 않게요. 놀랍게도 3주 정도 지나자 신문 글자가 다시 머리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전에는 아무리 읽어도 글이 그냥 지나갔는데 요즘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도 다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산소를 다시 받기 시작하자 생각도, 감정도, 심지어 작은 설렘까지 서서히 돌아온 겁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작은 깨달음은 우리 몸은 아직 충분히 살아있고 정직하다는 겁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조금만 도와주면 몸은 언제든 다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베이킹소다도 잘못 쓰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으로는 그 위험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몸에 좋다고 하면 욕심을 내서 과하게 해버리곤 합니다. 대구에 사는 66세 김창호 씨도 그랬습니다. 유튜브에서 베이킹소다가 혈액을 맑게 해준다는 영상을 보고 이거다 싶어 바로 다음 날부터 아침 저녁으로 큰 숟가락으로 가득 떠서 물에 타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속이 시원하고 화장실도 잘 가는 것 같아 좋아했죠. 하지만 5일째부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계속 나오더니 밤에는 소화가 안 돼서 뒤척이다가 새벽까지 깨어있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식사 후 2시간이 지났는데도 위장이 꽉 막힌 느낌이 들고 왼쪽 가슴과 어깨까지 묵직해졌습니다. 급히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은 쥐산이 거의 안 나옵니다. 소화가 멈춰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강한 알칼리 성분입니다. 그걸 식사 후에 대량으로 마시면 위가 원래 분비하는 강한 산이 중화되어 음식을 소화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위장에 가스가 차고 트림이 계속 나고 심하면 영양 흡수 불균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얻는 작은 교훈은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몸을 살리려다 오히려 망가뜨릴 수 있으니
정확한 사용법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베이킹소다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베이킹소다를 몸에 해가 되지 않게 오히려 뇌와 혈액순환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반 티스푼, 약 2g을 넘기지 마세요. 많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위산을 과도하게 중화해 위장 문제를 부를 수 있으니 적은 양을 천천히 드세요. 둘째, 반드시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에 녹여 드세요. 식사 직후나 밤에 먹으면 위산과 부딪혀 소화가 방해됩니다. 아침 공복, 위가 깨끗할 때가 가장 좋습니다. 셋째, 주 3, 4회 정도만 드시고 반드시 이틀은 쉬어주세요. 매일 먹으면 몸의 자연스러운 산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몸은 많이 자주 빨리보다는 조금씩 천천히 정확히 반응합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70세 윤성우 씨는 이 방법을 지켜 3개월 정도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별 느낌 없었는데 2달쯤 지나니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개운하고 낮에 집중도 잘 돼서 손주들 숙제도 봐주게 됐죠. 여기서 우리가 얻는 작은 교훈은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하다는 겁니다. 조금만 올바른 신호를 주면 몸은 반드시 그에 맞춰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산소가 뇌까지 다시 흐르면 우리 몸과 마음에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제 그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베이킹소다를 통해 혈액이 깨끗해지고 산소가 충분히 돌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뇌입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낮에 멍하던 시간이 줄어듭니다. 아, 내가 방금 무슨 말을 하려 했더라? 이런 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대신 머릿속이 투명하게 정리되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작은 스킨십에도 다시 두근거립니다. 예전처럼 아내가 손을 잡아도 조용히 미소가 지어지고 가슴이 살짝 뛰기 시작하는 거죠. 대전의 69세 김태호 씨는 며느리가 손주 안고 온 모습만 봐도 요즘은 괜히 가슴이 찡해요. 예전에는 머리가 무겁고 아무 생각 없었는데 요즘은 사소한 일에도 뭔가 울컥하네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작은 깨달음은 산소가 뇌에 도달하면 생각만 맑아지는 게 아니라 감정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되살아나면 몸은 자연스럽게 다시 반응하게 되고 결국엔 예전처럼 자신감이 서서히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남성들은 이 중요한 순환의 문제를 놓치고 문제를 섬기는 그 자체로만 오해할까요? 다음으로 그 흔한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몸이 아내의 손길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아, 이제 나는 남자로서 끝났구나 하고 절망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오로지 성기에만 찾으려고 합니다. 비싼 영양제, 홍삼, 마카, 각종 남성용 보조제를 찾게 되는 것도 그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1세 이성진 씨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머리도 멍한데 괜히 정력제만 먹으면 뭐 하나 싶어요. 몸이 피곤하면 거기도 당연히 피곤한 거 아니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성기는 단독으로 움직이는 부위가 아닙니다. 뇌가 지치면 아무리 강한 자극이나 음식도 결국 소용없습니다. 뇌가 산소를 충분히 받고 혈액이 원활히 돌아가야 감정도 살아나고 그 감정이 다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는 작은 깨달음은 성기능은 결국 뇌와 혈액순환의 결과라는 겁니다. 즉, 뇌가 살아있어야 몸도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앞으로의 70세, 80세 삶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거창한 계획이나 비싼 프로그램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실 몸은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다시 살아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에 베이킹소다 반 티스푼을 천천히 녹여 마시는 것. 이 작고 정직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70세, 80세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3세 박상규 씨는 별거 아닌데도 요즘은 손주들이 와서 웃기만 해도 괜히 마음이 뭉클해요. 전에는 피곤해서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이젠 그 순간이 너무 소중해서 자꾸 곱씹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얻는 작은 깨달음은 몸이 다시 산소를 충분히 받으면 기억력도 돌아오고 사소한 행복에도 가슴이 뛴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이제 늙었다고 단정 짓기엔 우리 몸은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계속 이어가며 더 깊은 회복을 이루려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에 작은 울림으로라도 남았길 바랍니다. 사실 건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 조용히 몸을 위한 몇 분, 그리고 스스로를 믿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 몸은 지금도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금만 더 돌봐주면 언제든 다시 살아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당신 이야기를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당신과 같은 길을 걷는 이들이 그 댓글을 보고 얼마나 큰 힘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보다 더 깊고 놀라운 건강의 비밀을 조금 더 솔직하게 나눠보려 합니다. 언제나 당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